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일러 좌굴 하중이 철골 기둥의 설계를 모두 적용시킬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러 좌골하중, 우리가 기둥, 강구조의 기둥 압축제를 설계를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오일러식이라고. 오일러식이어서 대략 이런 거, 여기가 이게 핀이고 여기에 충력이 작용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렇게 롤러로 돼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이거를 이렇게 눕혀 놓고 여기다 롤러에서 이렇게 하중이 P가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순간 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죠. 뭐 반력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충력이 점점 증가하면 이게 바로 스틸 기둥, 스틸에 대한 기둥 칼럼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뭐가 발생한다고요? 바로 이렇게 팡 변형해 버리는,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좌굴이라고 한다고요. 즉 버클링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거를 미분 방정식을 해서 풀지만, 미분 방정식을 간략히 풀어서 하중이 나오지만, 일단 오늘은 뭐예요? 주제 자체가 이거를 할 때 바로 이 오일러식을 이용해서 그냥 탁 압축제 설계 끝내버리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을 해보는 시간, 그죠? 그래서 바로 PCR, 요 하중, 여기 좌굴이 땅 일어나는 이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된다. 이거 압축제의 기본이 되는 식이다, 이게.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오일러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핀인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잖아요. 기둥이 똑같잖아요, 그죠? 지점 조건으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픽스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뭐 롤러든 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이 변형 자체가 좌굴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는 고정이니까 이런 식으로 좌굴이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캔틸레버다, 이렇게, 그러면 변형이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압축력 작용하면 미지의 이런 곡률이 이렇다고, 곡률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건 이게 우리가 이 길이가 이렇게 좌굴이 일어나는데 좌굴이 이렇게 변형해서 일어난다 생각했을 때 뭔가 지점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뭐가 바뀔 것 같아요? 항성도 바뀌고, 그죠? 좌굴이 우리가 오일러식에서 유도된 거랑 다르고, 또 하나 플러스에서 모두 다르냐면 건물은 이렇게 있으면 부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기둥만 하더라도 어떤 지점 조건이 픽스 핀 이런 게 아니고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바로 이렇게 이런 거더나 수평 부재나 수직 부재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것도 분명 지점 조건들의 어떤 중간 정도의 어떤 특성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유효 좌굴 길이 계수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이 첫 번째 핀일 때는 변형을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길게 해요. 여기서 핀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좌굴이 돼서 이 좌굴이 일어나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한 예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여기가 롤러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고정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짧아진다. 좌굴 길이가 대략 0.7L 뭐 이런 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런 거를 오일러식의 이런 거를 반영해 주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점 조건이나 부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유효 좌굴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지, 유효 좌굴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계수 뭐요? 바로 유효 좌굴 길이 계수라는 거를 만들어서 K를 붙인다고 이렇게. 그쵸? 여기까지는 꽤나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가장 간단한 핀핀 기본 조건으로 오일러식을 유도를 했더니 실제로는 내가 결국은 어떤 기둥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길이가 그냥 L 하나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K가 붙어서 이거를 바로 유효 좌굴 길이라고 하는 실제 좌굴이 일어나는 길이를 반영해서 L이 아니고 KL이 됐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 다음 이거를 그러면 한 가지 궁금증이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게 하중이죠. 그럼 여기다가 파이 PCR 하면 그냥 설계 강도가 돼서 끝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됐으면 정말 간단했어요. 다 그냥 오일러식으로 가지고 그죠? 이 정도의 좌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러면 이걸로 그냥 적어도 이런 형태로 뭐 비틀림으로 해서 막 이렇게 휘는 거 말고 예를 들어 이렇게 형태로 좌굴이 나는 거는 이 강도로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그게 모두 그럴 수 없었는지에 대한 공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면 요거를 우리가 응력하면 어떻게 되죠? 면적의 P 요거랑 그죠? 이거 추궁력이죠? 응력은 하중을 축력을 면적으로 나눈 거다. 그리고 구조역학이나 재료역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거 단면 이걸 회전반경이라고 하나요? 회전반경이란 어떤 특성을 가진 게 단면 2차 모멘트처럼 단면 회전반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단면의 속성이 있는데 이 단면 회전반경이 어떻게 되냐? 루트의 단면 2차 모멘트를 뭐로 나눈? A로 나눈. 이게 바로 단면 회전 반경이다. 당연히 이거 i값 ix도 될 수 있고 iy도 될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죠? 이거 강축 약축에 따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 이거랑 샥 조합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나 보자고요. 그죠? 자, 이제 PCR을 어떻게 바꿔요? PCR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죠. 응력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한 걸로 바꿔버리고. 그죠? 그런데 이꼴. 그 다음 파이 제곱 2i가 돼서 KL 전체의 제곱이 있죠. 그러면 자 얘를 샥하면 회전 반경을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i의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r 제곱의 a는 i가 되니까 얘를 또 한번 변경해서 파이 제곱의 2에다가 i에다가 r 제곱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단면회전 반경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KL 제곱이 되고 이 꼴은 이거에 곱하기 A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약분이 되죠.
그러면 얘는 차차가차가 지워버리고 요거를 이제 샥 쓰면 어떻게 되냐면 KL 제곱에 파이 제곱 2의 R 제곱은 응력이 되고 요 R 제곱을 이렇게 분모로 갖다 버리면 분모로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분모로 갖다 놓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샥 해서 응력은 R분의 K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다.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처음에 뭐였어요? 응력은 A분의 PCR이었죠. 그래서 이 응력만 어떻게 쓰자고요? 요 PCR 어떤 좌굴에 대한 하중으로 나온 그죠? 좌굴 응력 이렇게 해서 요것만 표시를 FCR이라고 하면 여기만 FCR로 바뀌면 되죠. 기호만 다르게 쓴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자 이제 요거 지우고 이제 어차피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죠? 비디오로 있으니까 앞으로 가면 제가 지워도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자 FCR은 R분의 KL의 전체 제곱에 파이 제곱의 2가 된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좌굴 응력이라고 한다. 그죠? 물론 더 정확한 명칭은 뭐 탄성 좌굴 응력, 뭐 임계 좌굴 응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자, 우리는 어디까지 왔어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딱 압축제 강구조에서 압축제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이 오일러부터 출발해 가지고 오일러에 대한 하중 가장 근본이 되는 식 그죠? 물론 오일러는 처음 했을 때 지점 조건이나 이런 거를 그냥 핀핀으로 해서 1이 됐는데 여기에서 유효 좌굴 길이에서 K까지 넣어 가지고 식을 만들고 이거를 응력 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내가 강도를 구한다. 강도를 구하면 FCR에다가 뭐만 사실 곱하면 돼요? AG 곱하면 끝난다. 응력이죠? 면적이죠. 그쵸? 그러면 그러면 철골이 있다. H형광 이렇게 있다. H형광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여기 면적 알지 않냐? AG 알겠죠? 면적에다가 이거 R분의 K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버리면 너무 편하겠다. 어찌됐건 그죠? 근데 우리의 오늘의 정리의 목표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해보자.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되고 요거 R분의 KR 그죠? 회전 반경에 대한 유효 좌굴 길이의 비를 나타낸 얘가 바로 뭐예요? 세장비. 세장하다 그러면 길다 기둥이나 이런 게 그죠? 세장한 기둥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길다 이런 거죠. 그래서 L이 길수록 KL이 길수록 세장비가 크고 그죠? 이런 거 있죠. 요 세장비 이 용어는 일단 여기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압축제를 설계할 때 이게 기준값이 된다. 세장비가 그죠? 여기 식에서도 그렇잖아요. FCR 구할 때 결국 세장비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이니까 파이 제곱 상수 탄성계수 상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식이 세장비에 대한 식일 뿐이다. 뭐가? 좌굴 응력이 오일러에 대한 좌굴 응력이 결국은 세장비에 따라서 그냥 결정되는 값이었다 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다 상수인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좀 전에 뭐라 그랬죠? 결국은 세장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 이 말은 기둥이 짧은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고 그죠? 짧은 거, 긴 거 압축력 작용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변수가 없지 않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게 제곱 이거에 따라서 그냥 나오는 값이고 각각 짧은 거, 긴 거 파이 제곱 2 이게 끝난 거 아니냐? 그죠? 여기 상수 아니냐 어차피.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세장비에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이게 이제 샤샤샤샤샤 우리가 뭐의 관점을 이제 뭐로 바꿀 거냐면 탄성계수 관점에서 샥 보면 이렇게 있으면 재료적 관점에서 F 힘이나 응력 어떤 재료에 대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스틸에 그럼 여기가 FY가 되죠. FY죠. 우리가 항복 재료의 항복 강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항복 강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기가 뭐예요? 바로 탄성계수 2. 그래서 우리가 강구조에서는 21000 MPa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오일러식에 대한 좌구 응력으로 이 모든 것을 설계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FCR에다 그냥 면적을 곱해서 여기다가 뭐 강도 저항계수 곱해서 끝내 딱 PN, 파이 이렇게 끝내려고 봤더니 새 장비는 어차피 우리가 이 길이가 길면 길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 실험을 하건 이렇게 쭉 눌러봤더니 이게 여기 결국은 요에서 뭐가 달라졌다고요? FY가 이 부재의 응력 상태가 좌구로 일어나는 응력 상태가 이 결국은 여기 점점점에서 이렇게 해서 딱 FY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FCR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FCR이 나올 수도 있다. 그죠? 근데 FCR이 요 밑에서 나오면 탄성계수 그대로 쓰면 되는데 공교롭게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된다고 딱딱 끊어지지 않죠. FCR이 점점점 이게 달라진다. FCR이 이런 식으로 달라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기울기가 샥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응력과 변형률에서 이 기울기가 탄성계수인데 내가 뭐라고 하지? 짧은 거랑 긴 거랑 압축력을 눌러서 막 실험을 해서 막 이렇게 봤더니 이 응력 좌구로 일어나는 응력 수준이 다른데 이게 어느 정도 좌구리 금방 낮을 때는 탄성계수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뭐가 달라진다? 어느 순간 탄성계수가 여기에 좌구 응력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비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탄성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항상 탄성으로 가다가 비탄성으로 가서 슉 항복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데 이렇게 자 낙서가 돼 버려 가지고 샥 실제로 좀 과도하게 그리면 비례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샥 이 곡선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이게 만약 응력이다. 이거를 FY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거를 뭐로 하니까 FCR 이거 응력이죠. 좌구 응력이죠. 근데 좌구 응력이 여기서 땅 일어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기울기가 처음에 이 탄성계수 2랑 다르더라. 그쵸? 그래서 이 기울기가 다르더라. 이거를 뭐 접선이라고 해서 뭐 ET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내가 고정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어떤 경우에 오히려 이게 금방 좌구리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금방 밑에서 좌구리 딱 근데 생각해보면 새 장비가 자, 첫 번째 문제 새 장비가 클수록 위험하다. 맞아요? 틀려요? 긴 게 좌구리 금방 일어날까요? 짧은 게 금방 일어날까요? 우리는 직관적으로도 알고 있어요. 길수록 좌구리 얇고 쭉 길다라니까 금방 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는 금방 이렇게 좌구 응력이 낮아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짤뚱한 거는 굉장히 오래 버티다가 응력이 쭉 버티다가 좌구로 일어나서 이렇게 위에 이렇게 샥 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뭐를 쓸 수 없다?
뭐를 쓸 수 없냐면 FCR은 R분의 K의 세장비 제곱의 파이 제곱인데 더 이상 여기 이게 뭐에 따라 세장비에 따라 나는 고정된 값으로 생각했는데 고정된 값이 아니다. 기울기가 어느 순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하더라 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자 1번 뭐죠? 변하더라. 2가 변하더라. 그죠? 그러면 그냥 이 t값 뭐 정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더니 여러 가지 또 이제 기둥을 세장비가 다르게 해서 했더니 이게 계속 변하니까 그렇게 하나의 값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 2가 이 t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자, 요 재료적 관점에서 뭘 의미해요? 사실 뭘 의미한다? 쭉 비례해서 가다가 이렇게 됐다. 그 말이 자 2가 2t로 변했다는 게 탄성에서 뭐가 됐다? 비탄성이 돼버렸다. 두 번째 뭐라고요? 탄성에서 비탄성이 돼버렸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거 이 오일러 좌구 능력은 뭐에서 사실 쓸 수 있는 거예요? 탄성에서 쓸 수 있다. 그죠? 이게 비탄성으로 얘가 변하면서 비탄성으로 가니까 그냥 이거를 쓸 수 있다 없다? 이건 탄성으로 유도된 거다. 탄성 해석으로 유도된 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성에서 비탄성 2가 변해서 2t로 변하는데 그냥 단순히 R분의 KL의 제곱에 파이 제곱 2t 요걸로 그냥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개념적으로는 맞아요. 요 변하는 2t일 뿐이지. 그런데 어쨌건 오일러식 자체는 탄성으로 유도된 거기 때문에 이게 비탄성으로 이제 넘어갔다. 좌굴이 오일러까지는 탄성 좌굴인데 비탄성 좌굴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로 해결이 안 된다? 오일러로 모든 철골 기둥의 설계를 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거를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이제 더 이상 고정된 게 아니구나.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할 거 탄성이 일라스틱이 인일라스틱. 그래서 이거 좌굴 측면에서 탄성 좌굴이 비탄성 좌굴이 되어버렸다. 뭐에 따라서? 우리가 기둥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세장비 R분의 KL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버려서 탄성 좌굴을 넘어가는 순간 단순히 그냥 오일러식 쓸 수 없게 돼버렸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어떤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여기까지. 이게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는 제가 다른 정리에서 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정리해서 가장 이해할 건 뭐예요? 우리가 사실 철골 기둥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라고요. 그냥 PCR은 좌구라는 거 어떻게 돼? KL의 전체 제곱의 파이 제곱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냥. 그죠? 그냥 요 식이 딱 떠오른다고요. 근데 이 식 하나로 그냥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세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둥 설계에서는 길이가 짧은 거 긴 거에 따라서 이게 어떤 거는 탄성 상태에서 그냥 좌굴이 나버리고 어떤 거는 쫙 버티다가 되니까 이게 비탄성 좌굴이 일어나 버려서 이 탄성을 기준으로 유도된 이걸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를 꼭 일단 공감하셔야 제가 다른 정리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었는가, 기둥 설계를 어떻게 풀었는가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
일단은 이게 식이 왜 이렇게 많냐 나중에 헷갈린다고 여기서 막 이래요. 나중에 한 엿보기 슬쩍 엿보기 하면 막 0.658에 뭐 FY에 F2에 FY 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식도 있고 이 식도 있고 뭐 이거는 FCR이고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막 나오는데 처음에 이걸 보면 복잡하다. 이거 뭐 압축제인데 뭐 식이 왜 이렇게 많냐. 물론 철골의 식이 굉장히 많지만 하나하나 이해하면 이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이래서 이런 식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컴팩트하고 넌 컴팩트하면 어떻게 바뀌고 등등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우리가 너무 한 번에 모든 것을 그냥 종합하려고 하지 말고 어쩌자고요? 이런 지식들을 일단 쪼개서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치자고요. 아셨죠? 일단 오늘 정리는 오일러 좌구라중으로 이 모든 압축제를 풀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꼭 공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리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